자, 이제 용어 정의 문제 중에 어떤 유형이 또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 페이지 16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페이지 163에 가면 그 주택 단지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주택 단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주공 1단지, 주공 2단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거야. 뭐 푸르지오 1단지, 푸르지 2단지 해서 101동, 102동 이렇게 가고 201동, 202동 가고 503동 가잖아요. 1단지, 2단지, 5단지라는 얘기죠. 들어보긴 했잖아요. 그걸 법에서 요럴 때는 단지 구분을 한다, 요럴 때는 안 한다. 뭐 이걸 정의해 놓은 거예요. 정의를 하면서 요 아파트 단지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자, 단지 뭐 3,000세대를 질 건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가 하나 지나가는 거야. 단절이 되는 거야. 단절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단절이 되면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관리하고 있던 분이 이 아파트 관리하려고 가려면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야 되거든요. 이거 고속도로 지나가면 그럼 관리가 불편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 굳이 이거를 하나로 관리하지 말고 이거는 1단지로 네가 관리하고 이건 2단지로 네가 관리해라. 이거를 별개의 단지로 보는 경우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원래 단지인데 이거를 뭐가 지나가는 바람에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또는 국도 이런 거 지나가면 별개 단지로 보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도시계획 예정도로라는 거는 앞으로 조만간 도시계획상 도로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근데 그게 이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몇 미터 이상이면 8m. 그럼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인데 조만간 여기가 좀 확장이 될 것 같대. 그럼 나중에 이거 관리하기 불편해지거든요. 그럼 이것도 2단지, 3단지로 구분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 더 할게. 그러면 10m짜리 도시계획 예정도로면 이거 하나의 단지라는 얘기예요? 별개 단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8m 이상이니까. 근데 시험 문제 그걸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도로는 8m가 아니라 20m 잡아놨어요. 우리 그냥 일반 도로.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푸르지오 1단지인데 푸르지오 2단지야. 그럼 여기 도로 지나가죠. 그냥 안 봐도 몇 미터 이상? 20m 이상의 일반 도로로 된 거라. 그러니까 20m 이상의 일반 도로로 구분이 되면 별개 단지로 보겠다. 그럼 15m의 너비 도로가 구분이 됐을 때는 별개 단지, 하나의 단지. 20m 이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축구 선수 중에 혹시 고자철이라고 아세요? 고자철? 구자철인데 제가 고자철이라고 그래요. 국가대표 고자철이라고. 따라해요. 국가대표 고자철. 안 할 거예요? 대답 안 할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면 나도 대충 하고 알아서 하세요 할 겁니다. 네. 국가대표 고자철. 여기 자전거 타고 대한민국 전국 8도 도로인데 20일 걸린대. 전국 8도 며칠이에요? 20일. 8도 21이야. 국이 뭐예요? 국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예요. 그리고 전국 8도, 8m 이상의 뭐 도시계획 예정도로, 20m 이상의 일반 도로로 구분이 되면 각각 별개 단지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대표 고자철 8도 20일 각각 별개 단지로 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해온 사람 문제 못 푸는 거지 뭐. 네. 자, 여기가 한빌마을 5단지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한빌만 2단지 돼 있어요. 그럼 이 사이에 도로 지나가겠죠? 일반 도로예요. 몇 미터 이상이겠네? 그래서 20m 이상 일반 도로예요. 그래서 여기 1단지, 2단지 구분할 때, 3단지 이렇게 구분할 때에는 일반 도로가 있으면 몇 미터? 20m고 도시계획 예정도로일 때는 8m 이상. 그리고 국이 뭐죠? 국도, 고자철, 고가 뭐예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백선 지문 중에 78번 넣어놨던 건데 별개의 단지로 보는 경우 해놓고 폭 20m 이상인 일반 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자, 요거 20m 8도 21, 20m 이상 일반 도로로 구분이 되면 각각 별개 단지로 본다라고 요 지문이 나올까봐 이 지문 읽고 가라. 근데 별개 단지로 보는 게 아까 국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8도 20일 정도만 외우시면 된댔죠. 그럼 요게 지나가는 게 고속도로가 지나가든 철도가 지나가든 별개 단지로 보는데 여기 올해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 단지가 일정한 시설, 저거 시설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아까 국가대표 고자철 8도 21 아닌 거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 철도 있었나요? 고자철 있었잖아. 예. 그리고 고속도로 있었나요? 몇 미터 이상이고 뭐 필요 없고 고속도로 있었잖아. 그리고 일반 도로는 있었어. 8도 20m 이상이 돼야 되는데 20m 이상이 안 됐죠. 그럼 얘는 별개 단지로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게 답이 3번이었던 거예요. 그럼 한 달 뒤에 자격증 싹 날라오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만하죠? 이게 이제 외워야 될 거 몇 개 외우고 문제 풀면 되는데 그걸 안 하네. 그걸 안 해. 그래서 지금은 적응하는 시기라고 해서 저 자식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이렇게 외워야겠다. 이런 마음만 가져주시면 돼. 근데 11월 달 끝나고 12월에 처음 오신 분은 이 얘기를 내가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하고 실력차 벌어질걸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 있었나? 고자철. 자가 뭐였죠? 자동차 전용도로. 그냥 뭐 높이가, 폭이 얼마든 상관없고. 그리고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도죠. 8m 이상이잖아요.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구분되니까 별개단지로 보는 거 맞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게 이제 66번으로 나왔던 거고. 그리고 농지법에 가면 농지는 뭐가 또 있냐면 농지법. 우리가 농지 그러면 농지가 뭐야? 정의도 잘 나오거든요. 정의도 잘 나오는데 일단은 지목 배우셨나? 아직 안 배우셨나? 공시법 시간에 지목 배웠죠? 20몇 개로 28개 전, 답, 과, 목 뭐 이거 안 배웠어요? 마지막에 잡종지 이렇게 해가지고 배웠어. 배웠는데 물어볼 거야. 뱃쌤한테 전화합니다. 그러면 전이 뭐야? 그러면 전이 밭전자죠. 그러면 지목의 뜻이 뭐야? 그러면 지목의 뜻이 뭘까요? 지목의 뜻? 이거를 해석을 잘못하면 부동산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지목의 뜻. 땅의 목적. 또 이거 한문으로 해석하게 되면 땅의 목적이고 또 없어요? 제 옛날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우리 아들이 6살 때인데 이름이 고명진이에요. 우리 명진이. 이제 6살 때 제가 저는 강의 말고 이제 부동산 개발도 좀 하니까 임장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 토지 경매 때문에. 갈 때마다 애랑 같이 있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애들 맨날 데리고 갔었어요. 둘째는 너무 어려서 안 데리고 다녔고. 그래서 차에 태워놓고 이제 임장하러 가면서 자꾸 게임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내가 꺼버렸지. 와이파이 끄면은 오락 못하는 거 아시죠? 또 대화 안 된다 이거. 와이파이 내 거를 이제 꺼버리면 얘 거도 꺼져요. 그래서 못하게 해놨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물어봤지. 학교 요즘 생활이 어때? 막 이런 거 물어보면서 했는데 몇 개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뭘 했냐면 아빠가 지금 보러 가는 땅이 계획관리지역인데 거기가 건폐율이 40%고 해당 지역에다가 창고를 크게 지려고 하는 거야. 그거 보러 가는 거야 하면서 계속 부동산 얘기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삐져가지고 이따 드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게임 못하게 하니까 눈이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가지고 막 그래서 내려서 부지 산 올라가면서 이쪽 라인에 그 도로 옆에 이제 물 빠지는 길을 수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라고 합니다. 국어. 이 국어 따라 국어 위에다가 이제 덮어가지고 이쪽으로 라인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총 평수가 200평이었거든요. 200평 정도 되는 땅이니까 건폐율이 아까 아빠가 40%라고 했잖아. 그래서 40%니까 428, 880평 정도를 건물 이렇게 짓고 이쪽으로 주차장 해놓고 나중에 임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이해를 할지 안 할지 모르고 그냥 저는 했었어요. 근데 얘 초등학교 들어갈 때 8살 되기 전에 장모님이 저희 집에 왔는데 밥을 먹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하고. 장모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강원도에 땅을 하나 보고 왔는데 이 땅 괜찮냐고 해서 토지용계 확인서를 저한테 주시길래 계획관리네 했더니 옆에 있던 영진이가 이제는 8살이 됐잖아요. 할머니 계획관리가 좋은 땅인 거 아세요? 이러는 거야. 나 순간 이 교육한 게 효과가 있나? 속으로 이제. 근데 할머니는 놀랬죠. A 입에서 계획관리라는 말이 나오니까 8살짜리가 계획관리가 좋은 거예요 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되게 엄청난 거거든요. 계획관리란 말 자기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좀만 애가 하니까. 그래서 형진아, 너 계획관리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아빠가 얘기해 줬는데요. 그러는 거야. 개발이 가능한 땅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궁금한 게 건폐율이 40%라는 거 너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너 건폐율이 뭔지 알아?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세울 건자에 덮을 패자로 내가 갖고 있는 땅에 덮을 수 있는 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스폰지인 거예요. 얘는 받아들이는 게 그냥 스폰지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근데 그 얘기 딱 하면서 이제 장모님은 이제 막 신이 났죠. 이거 신동 나왔다고. 막.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공부를 좀 시킬까? 그래서 그때 제가 경매책을 사줬거든요. 제 서재가 있으면 서재에 책 다 꽂아놨는데 경매책을 그때 만화로 하는 경매라고 있어요. 그래서 경매책을 얘한테 줬더니 제가 이제 작업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책 읽더라고 이렇게. 책 막 읽고 있는데 아빠 근저당이 뭐예요? 제일 처음 물어본 게 근저당을 물어보더라고. 근저당이라고 아세요? 네. 저당권 설정할 때 채권 최고액을 설정할 때 1억이면 뭐 1억 300 정도 써놓는 거 있잖아. 그거 물어보길래 얘기해 줬어. 그리고 나서 지목이 뭐예요? 그러길래 거기 한문 써있네.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땅의 목적이구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넌 부동산 못 하겠다. 그래서 내가 땅의 목적이다라고 하면 안 돼 이게. 지목이라고 썼죠. 땅지자에 눈목자니까 땅의 목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 잘 들어야 돼. 지목이 전입니다. 4m 도로고요. 10m, 10m, 100제곱미터 땅이에요.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비가 몇 미터 도로인데 3m 도로인데 2m 이상 접했잖아. 그럼 건축 가능하댔잖아요. 건축 가능한 거죠? 그럼 지목이 지금 뭐예요? 자, 이걸 땅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현재 전이면 농사 지어라예요?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짓고 있는 거지 농사 지어라 그러면 건축을 못 한단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땅의 목적이 아니라 땅의 쓰임새를 말하는 거예요. 현상이라고 그러죠. 현상. 현재 지목이 전이다 라고 들었어요? 그럼 걔는 농사 지어라요? 농사 짓고 있다. 농사 짓고 있는 땅인데 내가 형질을 바꾸면 대로 바꿀 수도 있고 잡종지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걸 땅의 목적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이 눈목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땅의 목적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기호, 표시하는 거죠. 제가 딱 봤을 때 남성으로 보이세요? 여성으로 보이세요? 그쵸. 좀 약간 세 보이는 남자로 보이잖아. 여자로 보이지, 안녕하세요. 여자로 보이지 않잖아요. 현상이 이제 남자다, 여자다 나타내는 표시상이에요. 그래서 전이다 그러면 전으로 쓰이고 있다예요. 논농사, 밭농사. 이게 밭전자잖아, 이게. 밭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근데 밭이 물을 머금고 있어, 물을 머금고 있으면 이건 논이죠. 그래서 물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논답자가 되는 거야. 물 숫자가 있으면 답이라고 그래요. 그럼 벼농사 할 때는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애들은 답으로 쓰이고 있고, 여기 배나무, 감나무, 포도나무 심어놨어요. 과수원이죠. 그래도 농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지는 전, 답, 과가 농지예요. 그래서 농지는 일반적으로, 임은 뭐예요? 임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는 농지, 얘는 뭐예요? 산지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목이 현재 전답, 과면 당연히 농지예요. 농지인데 목장용지나 뭐 잡종지인데 여기서 농사 짓고 있어. 이것도 농지로 봐요. 농지로 본다.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지목을 불문하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로 본다. 이게 농지법 정의예요. 지목이 아니더라도 농사 지면 무조건 뭐로 본다? 농지로 본대요. 그게 정의인데, 그러면 내가 그럼 농지를 내가 취득하려면, 자, 이거 농지야, 현재. 자, 이게 갑의 토지인데 이 A라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겠답니다. 그럼 우리나라 농지는 누구만 소유해야 되냐? 이걸 대원칙으로 잡아서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해놨어요. 경자, 박갈경자의 놈자자예요. 박가는 사람만 유전, 소유할 수 있다. 경자 유전의 원칙 이렇게 돼 있어.
밭가는 사람만 농지 소유할 수 있는데 예외는 있어요. 해서 농지법에 18개인가를 예외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 농업인이세요? 농업인 아니세요? 자, 농업인인 사람 없죠?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요거 중에 하나로만 취득할 수 있어요. 난 이거 해당돼야 되지. 난 농업인이 아니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상속이라고 써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농업인 아니시죠? 아버님이 농지를 갖고 계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난 농업인이 아니니까 소유할 수 없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공산주의잖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럼 예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상속받은 땅이 100만 제곱미터야. 100만 제곱미터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뭐 하냐면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농사 짓겠네? 농사 안 짓겠네? 안 짓 거야. 그럼 이거는 농지 버려지겠죠? 그래서 국가가 만든 게 상한제 이렇게 해놨어요. 농지 소유 상한제에서 상속을 받을 때 농업인이면 다 받을 수 있으나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는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럼 얘는 자영업자죠. 그럼 얼마까지밖에 소유 못해요? 1만. 그럼 나머지 99만 제곱미터는 처분을 하든지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농지 위탁을 하든지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법에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소유 예외인데 국가도 농지 소유할 수 있겠죠. 지자체도 소유할 수 있을 거고. 근데 혹시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취득하는 게 뭐 같으세요?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취득하는 거? 여러분이 농지 누가 샀다고 그러면 거의 80% 이상이 이걸로 취득하거든요. 주말 뭐라고 하지? 주말 농장에서 주말 체험 영농이라고 해서 체험 영농으로 할 때도 소유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체험 영농으로 얘가 취득하는데 100만 제곱미터를 소유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말에만 토요일 날 와서 농사 짓는데 100만 제곱미터래요. 사람 모양이 이만해. 이 땅을 소유하겠대. 주말에 그럼 아침 새벽에 6시에 오겠죠? 6시에 씨 뿌려. 그럼 1시쯤 되면 여기 와 있어요. 점심 먹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점심 먹으면 이걸 다 언제 끝낼 거야? 그냥 일해야 돼요. 5시쯤 되면 여기 와 있어요. 그럼 저녁 먹어야 돼요? 계속 일해야 돼요? 그렇죠. 9시 돼도 여기 와 있어. 한 12시 정도 되면 여기서 쓰러져 죽어 있어요. 이게 무슨 주말 체험 용역의 막노동이지. 그래서 상한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체험 영농으로 하려는 사람이 100만 평, 200만 평을 취득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너희는 요 정도까지만 가져라고 할 때 여기 농업인 정의가 있는데 경자, 농업인의 정의에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하고 농사를 지면 농업인이다라고 해놨거든요. 정의에. 이건 들어두세요. 나중에 제가 같이 외울 거예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소유하고 농사를 지면 농업인이에요. 근데 체험용농하는 얘는 농업인이에요? 농업인 아니에요? 농업인이 아니잖아. 체험용농은. 그럼 얘는 얼마 정도만 소유하면 되겠네. 1000제곱미터 미만 이하. 미만.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하면 농업인이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 소유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1000 미만까지만 소유해라. 이게 상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제가 다 폐지됐는데 3개가 남았는데 그중에 상속, 체험 영농이 있고 8년 동안 이상 농사를 짓다가 농지를 떠나는 걸 이농이라고 해요. 그래도 농업에 기여한 바가 있으시네. 1만까지는 소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 1만까지. 아까 상속받을 때도 총 얼마까지? 1만. 근데 요 8년 이상 농사 짓다 떠날 때도 1만. 근데 얘만 뭐예요? 1천이에요. 그래서 체험 용농은 얼마까지밖에 안 돼요? 1000. 한번 따라해보세요. 1000. 체험 얼마? 1000. 1000. 안 따라할 거예요? 나만 그냥 연극하다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체험 용농 얼마? 1000. 그럼 체험 딱 들으면 1000 딱 떠오르면 돼요. 그럼 이 상한제 몇 개 나온 거네, 지금? 3개 나왔죠? 이 3개를 제외하고는 상한제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와중에 경자가 유전이라는 건 농사 짓는 사람만 취득할 건데, 그럼 야, 너 농지를 취득할 때 너 경영 계획서 이거 작성해서 누구한테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해당 지역 관할하는 장한테 가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아 와 이렇게 해놨어요. 그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그래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원래는 시군구한테 받아야 되는데 여기 세 개 구 중에 시군 구 중에 농지가 제일 많을 것 같아 보이는 땅 어디세요? 시가 많을 것 같아요? 군이 많을 것 같아요? 구가 많을 것 같아요? 군이 많죠. 그래서 군수가 업무가 너무 과밀화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군은 읍하고 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구, 읍면, 장한테 발급받아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누구한테 발급받으라고요? 시구, 읍면, 장. 그래서 이걸 시구, 읍면, 장이라고 그래요. 따라요. 시구, 읍면, 장. 시구, 읍면, 장. 요게 몇 명이죠 지금? 세줄게요. 시구, 읍면 몇 명이야? 그래서 4일 안에 발급해주라고 했는데 내년 5월 달에 이게 7일로 바뀌어요. 이게 농지법이 강화되면서 7일로 바뀌니까 기존에 공부했던 거랑 개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 상관없는데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농지증이 4일이었는데 7일로 바뀌고 경영계획서 작성을 할 때에는 뭐 14일이고 안 하면 7일이고 다 바뀌어요. 근데 그거 지금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럼 이제 얘가 야 내가 농지증 너 보니까 경영계획서 보니까 너 취득해도 될 것 같아 해서 이 사람이 농지증을 발급을 해줬어요. 그럼 이제 얘랑 매매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하면 소유권 이전 뭐 하죠? 등기할 때 첨부서류로 농지증을 넣어줘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요. 이게 없으면 각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때 첨부로 해야 될 땅을 뭐라고 그래? 농지증인데 보세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원칙적으로 농업인이든 농업인이 아니든 소유하는 사람 일반적인 거래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받으셔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할 수 있는데 국가가 시구명 가가지고 받을 필요는 없잖아. 국가 지자체 뭐 전용 농지를 바꿔 쓰겠다고 협의를 했으면 농사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농지증이 무슨 의미가 있냐? 행정기관끼리. 그리고 농어촌 공사나 상속이나 담보농지는 농지증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14개가 있어요. 14개를 외우려니까 너무 많으니까 받아야 되는 걸 외우는 게 더 편하거든. 일반적인 거래나 잘 봐요. 아까 주말 뭐라고 그랬죠? 체험 영농으로 취득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와라. 학교가 농지를 취득하는 거는 그 종자 개량, 씨 없는 수박도 만들려면 이 농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농지를 농지외로 쓰겠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무슨 목적으로 바꿔 쓰는 거야? 이거를 자격증을 발급 받아오라고 해서 이거를 체하커신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체하커신. 이 1500 이건 잘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잘 보세요. 주말에 체험 영농하는데 농업 경영계획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 주말에 오이 2개 심었어. 경영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게 웃기잖아 이거. 그리고 학교가 농업 목적이 아니라 종자개량용이잖아요. 농업을 하겠다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경영계획서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거예요. 농지로 안 쓰겠다고 허가 받은 겁니다.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경영 안 한다는 얘기니까 경영계획서 작성할 필요가 없죠. 농지 전용 신고도 마찬가지고 개발농지 1500 미만의 작은 땅도 그러면 얘는 농지증은 발급은 받지만 뭐는 작성 안 하는 거예요? 경영계획서는 작성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번에 개정이 돼서 체험 영농도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주말 체험 영농으로. 내년에 아마 이거 시험 나올 것 같아. 올해는 개정이 된 거니까 내년도에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중요한 거 아니고 한번 따라하세요. 체하커신. 체하커신은 농지증 발급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어? 체하커신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뭐는 작성을 안 해도 돼요? 경영계획서는 작성 안 하는데 누구는 이제는 받아야 된다로 개정이 됐다. 체험용농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나왔어요. 그럼 체한 거야. 체했어. 체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 등을 팍 쳐야 돼요. 등을 그럼 확 쳐야 되잖아. 그럼 얘가 이게 오바이트 한 거 이거 받아야 돼? 뿌려야 돼? 뿌려? 오바이트를 뿌려요? 비닐봉지에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래서 체하컷신 하면 받아야 돼. 이걸 기억해야 돼요. 체하컷신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라. 체하컷신 받아라.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면 체하컷신은 다 외워놨는데 받는지 안 받는지 기억이 안 나요.
체하면 들팍 치면 바들바들 한다고 그랬어요. 농취증 발급 받아야 되는데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경영하는 게 아니니까 계획서 작성하지는 않는다. 근데 누구는 이제 작성해야 된다로. 그렇죠? 그거만 이제 기억하면 문제 풀 수 있어요. 다시. 자, 농취증은 농지를 소유하려고 하는 자들은 발급 받으셔야 되는 게 원칙인데 국가 등의 경우는 안 받는 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받아야 되는 거 채, 하, 커, 시는 받아야 되는데 경영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계획서는 작성 안 하지만 이제 농지에 대한 투기가 너무 많아서 주말 농장으로 취득하는 애들 니네들 계획서 갖고 와라로 개정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채, 하, 커, 신 하면 아까 뭐라고? 받으라고 물이라고 받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누구는 이제는 작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는 게 문제 푸는데 빨라요. 해볼까 그럼? 요게 제가 시험 전날 봤던 97번 마지막 지문인데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자 체험이죠. 받으라 안 받아? 받아 안 받아? 응? 받아야 되는데 뭐는 작성 안 했는데 경영계획서 작성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작성하는 겁니다. 소유하는 경우에는 경자 유전의 원칙의 예외로 농업인이 아니지만 경영에 종사하지 않아도 취득이 가능하다. 그런데 체하코신 1500 이거 얘네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취증은 발급 받아야 되지만 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근데 이번에 개정돼서 누구는 받는 걸로? 체험용는 받는 걸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여기 문제를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날 79번이면은 공법이 41번부터 80번까지예요. 그러니까 79번, 80번이 농지법에 두 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이거였어요. 네.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죠. 지문이 지금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농취증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게 4개 있는데 아닌 거, 받아야 되는 거 찾으라는 얘기죠. 받아라. 뭐 받아라? 농지 받아라. 체하코신 찾으라는 얘기잖아. 채 있어요, 채? 있어요. 다 5번. 예. 이게 어렵나? 체험 용농은 농취증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경영계획서는 작성을 안 했었지만 올해는 이제 내년부터는 받는다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농취증을 발급받지 아니하는 애들을 4개 놓고 그거 아닌 거, 그 경우 아닌 거, 받아야 되는 거 채, 하, 허, 신. 그 중에 체험 용농이니까 5번이 답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내년에 나오면 요거 찾는 게 아니라 체험 용농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거 이렇게 놓을 것 같아. 주말 체험 용농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주말 체험 용농의 경우에도 농취증은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받아야 돼요.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그럼 틀렸죠? 이제 작성하는 걸로 개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유형으로 나올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농취증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농취증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으니까 받아야 되는 거.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되는 건 5번이다. 이게 답이었고. 요게 70 몇 번이었어요? 79번인데 제가 97번에 놓잖아요. 이거 번호까지 맞췄잖아요. 97번이나 79번이나 같은 거죠, 뭐. 근데 요거는 대리경작 제도인데 대리할 때 민법 시간에 나오는 대리, 표현 대리 뭐 이런 거 있을 거야. 대신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경작을 하는 사람인데 이 경작자 대신 이용하는 사람을 대리경작자라고 하는데 왜 나왔냐? 제발. 이 사람이 농지 소유자일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어. 이 땅을 빌린 사람. 그럼 이 농지 누가 이용을 해야 되냐면 소유자가 이용하거나 임차인이 이용해야 되죠. 근데 얘가 농사를 안지고 놀리고 있어. 놀리고 있다. 놀리는 땅을 우리 유휴농지라고 할까요? 휴경농지라고 할까? 놀린다라고 할 때 유휴예요? 휴경이에요? 올리브가 뽀빠이한테 놀자고 그럴 때 유후 하죠. 유후 놀자 이러잖아. 놀리는 땅은 유휴농지고요. 잠깐 지력이 떨어져서 쉬는 땅을 휴경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휴경지에다가 자, 쉬고 있는 땅을 야, 너 농사 안 지니까 네가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휴경지는 대상이 아니라 놀리는 땅이 대상이에요. 무슨 땅? 유농지. 이걸 놀리는 땅이에요. 그럼 놀리고 있어. 소유자나 임차인이 농사 안 짓고 놀리고 있어. 농지에서 막 춤추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안 되겠다. 너 나와. 그럼 시군구가 이 사람 대신 당신이 농사 지세요. 이걸 대리로 경작하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정을 잘 기분이 나쁜지 안 나쁜지 보세요.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한 이틀 동안 막 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갑자기 얘가 오더니 대리경작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기분 나쁘죠. 대리경작자 하는지를 나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이용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정하기 전에 예고라는 거 하는 거야. 예고. 예고 날짜 며칠 같아요? 며칠? 거울 갖다 놓으면 10일로 나와 이렇게. 며칠이에요? 10일. 그 예고 기간 안에 제가 농사를 안 지은 이유는 제가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못 지냈어요 라고 이의 신청할 수 있게 시간을 10일을 준 거예요. 그럼 10일 안에 이의를 신청했더니 시군구가 봤더니 이거는 놀린 게 맞아 임마. 너 하지 마. 그래서 통지를 7일 안에 보내요. 통지하고 난 다음에 대리경작자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고? 대리경작자라고 불러요. 잘 봐봐요. 얘가 경작을 게을리해서 놀렸는데 얘를 지정했더니 얘도 놀아. 그럼 안 되죠. 그럼 농업 전문가를 선정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1순위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됐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농사를 지을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2순위, 차순위로 학교라든지 연구단체 있죠. 걔네들한테 2순위로 지정할 수는 있어.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소유권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얘한테 있지만 이 놈한테 시간을 줬는데 6개월 딱 줘서 수확하려고 그랬더니 끝났다고 그래서 수확물을 얘가 가져가면 안 되죠. 그래서 기간을 정했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농지에 관련된 건 거의 대부분이 3년 정도는 최소 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따로 정함이 없으면 몇 년은 주겠다. 3년.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3년이 아니에요.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이죠. 그럼 따로 정한 게 5년이다 그러면 5년이 되는 거고 7년이다 그러면 7년인데 안 했대. 그럼 몇 년이 되는 거예요? 3년이에요. 그래서 대리경작 기간은 몇 년이에요? 3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리경작 기간은 몇 년?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대리경작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따로 정함이 없는 3년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얘가 농사를 졌어. 허리 구부러가면서 막 졌어. 그래서 농산물이 이제 됐는데 쌀이 10가마가 나온 거예요. 쌀이 10가마가 나왔는데 이 10가마를 이 사람이 다 먹으면 됩니까? 지금 누구 땅인데 이거? 얘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이용료를 줘야 되는데 그걸 돈으로 주게 되면 임대차가 되기 때문에 돈으로 주지 마시고 이 나온 생산량의 일정한 비율을 갖다 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걸 지료조로 지급할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지료, 땅을 사용한 비용. 그래서 이 쌀이 옛날에 10가마인데 2가마 갖고 가다가 허리가 부러졌어요. 개정하면서 한 가마로 바꿨어요. 한 가마면 몇 프로예요? 10%. 이걸 들고 가야 돼. 허리 부러지니까 이 두 다리로 질질 끌고 가야 돼. 두 다리로 질질 끌고 가야죠. 몇 다리라고? 두 달래. 두 달래. 몇 프로를? 10%를. 그래서 2월 안에 10%를 갖다가 던져주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드세요라고 그랬는데 잘 보세요. 내 딸인데 이 자식이 와서 농사 졌어. 이걸 나한테 먹으라고 주는 거야. 기분 좋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별로 안 좋잖아. 너나 처먹어라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아싸 가오리 하면은 얘는 지료지급 의무를 이행 안 한 게 되기 때문에 얘가 안 받겠다 그러면 아싸 가오리 아니에요. 이걸 법원에다가 맡기는 거, 나는 의무를 했다라고 맡기는 걸 공적 기관에 위탁했다. 이걸 뭐라고 그래? 공탁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료적으로 안 받겠다 그러면 뭐 하면 되고? 공탁. 그럼 공탁을 안 하거나 지료지급을 이행을 안 했어요. 근데 따로 정한 기간이 4년이었어. 그럼 자, 따로 정한 게 4년이면 4년 동안 얘가 농사 질 수 있는 거죠. 근데 1년이 돼서 농사 지나고 나서 이거 지료적으로 아까 몇 가마? 한 가마, 두 가마? 한 가마 몇 달이도? 2달 안에 갖다 주라고 그랬는데 안 갖다 준 거예요. 이행 안 했죠. 그럼 1년이 지났는데 이행 안 하면 중도에 해지할 수도 있어요. 의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대리경작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용은 이해되셨죠? 지워봐야지.
자, 볼게요. 대리경작자는 무슨 땅을 대상으로 한다? 유휴농지, 휴경농지. 유휴농지의 누구한테? 소유자만 임차인도 포함해서. 임차인도 포함해야죠. 이용 안 하니까. 소유자나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대리경작자를 바로 지정해야 돼요? 예고해야 돼요? 예고기간은? 10일은 무슨 신청기간이다? 이의 신청. 통보 며칠 안에 해주고요? 7일. 근데 대리경작자 지정 사유가 맞다면 1순위로 누구를 지정했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근데 그들이 못 하겠대요. 그러면 이제 차순위로 누구 학교나 생산자단체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대리경작 기간을 정했는데 몇 년으로 해야 돼요? 그럼 대리경작 기간은 그럼 어떻게?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은 주겠다. 결론은 따로 정하면 그 기간이고 정하지 않으면 3년이다. 대신에 땅을 썼으니까 지료조로 지급을 해야 돼. 몇 프로를? 10%를 몇 달 안에. 갖다 줬는데 안 먹겠다 그러면 아싸가오리가 아니라 공탁해라. 그래야 의무 이행을 한 건데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대리경작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99번으로 마지막에 넣었던 거야. 혹시 모르니까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소유권하고 누구? 임차권 가진 자한테 뭐부터 하고? 예고. 예고 기간이 며칠이고요? 곧 무슨 신청 기간이다? 이의 신청 기간. 이의 신청에 따른 통보만 며칠 안에 해주겠다. 7일. 그리고 대리경작 기간은 그럼 뭐야? 따로 정함이 없는 한 3년이고 지료 지급은 10%를 2달 안에 주는데 안 받으면은 뭐 해라? 공탁. 지정하는 건 시군구가 원칙을 누구로? 농업인, 농업법인인데 만약에 싫어한다, 없다. 그러면 학교나 생산자 단체 지정할 수 있다. 요거 지금 한번 읽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80번에 나온 거야. 보세요.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찾아라. 자, 유휴농지면은 놀리는 거, 쉬는 거. 유휴. 놀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놀리는 땅이죠. 그럼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 있겠네. 그러면 자,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지력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 보존하려고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거는 쉬는 거죠. 그럼 얘는 대리경작자 지정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지정할 수 있다라 그러면 틀렸지. 휴경하는 거에는 지정할 수가 없다. 옳은 게 아니니까 1번 답이 아니다. 맞죠? 2번. 대리경작자 지정은 나왔네. 놀리는 거 뭐.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직권으로 할 수 있다. 3.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한데요. 대리경작자 정했더니 얘도 경작 안 해. 그럼 얘 필요 없죠? 그러면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있는데 끝나기 전이라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맞잖아.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근데 4번이 틀렸는지 X를 해야 되니까. 대리경작 기간은 3년입니까? 따로 정함이 없는 한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어요? 따로 정할 수 있어요?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이번 자꾸 이거 틀게 하잖아. 틀렸고. 5번.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소유권자를 대신할 경작자만 정할 수 있고 임차권자 대신할 사람은 정할 수 없었어요. 아까 둘 다 가능했어요. 소유자 임차인이 이용 안 하니까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 이게 다음 몇 번? 3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나왔던 거예요. 80번까지 해서 지금 현재 기출됐던 거 중에서 제가 우리 뒷부분 용어 정리 안 했던 것만 지금 몇 개 뺀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적중률 되게 높았는데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 그래서 얘기를 못 해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더 해줄까? 모의고사랑 뭐 다 있어. 근데 그거 하고 있으면 그 시간에 중요한 거는 얘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거를 공부했구나. 앞으로 적었는데 외워야 될 게 키워드가 소유권, 임차권 가진 사람. 예고하는 거고 기간은 며칠이고 10일.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몇 년이고 3년. 그리고 수학일로부터 몇 개월 안에? 2개월. 2달 안에 몇 프로를? 그게 키워드니까 그 키워드만 기억하고 시험장 가서 XXO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 32회가 31회에 비해서 약간 난이도가 약간 하락은 좀 했어요. 박스 유형 문제가 13개 나오다가 이번에 10개가 나왔으니까 좀 줄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약간 하락한 것처럼 보인 거고 지역적인 문제 틀리라고 하는 게 10개에서 11개 정도였는데
지금 7개에서 8개로 감소해서 작년 대비해서 한 3, 4개가 쉬웠기 때문에 난이도가 약간 떨어져 보인 거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시험장에서는 높았죠. 근데 답 맞히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된 거지. 그래서 33회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이제 난이도가 이 32회보다 33회가 조금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공법도 조금은 더 해야겠구나 생각을 좀 갖고 시작하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원래 기본 이론을 할 때 1월 달부터 하거든요. 1월 달에 기본서 갖고 하는데 12월 달로 땡긴 이유가 12월부터 빡시게 해야지 그래도 안정권에 들 것 같아서 11월 달부터 개강하는 학원은 우리 학원밖에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1월에 개강하는데 우리 한 달 빨리 개강하니까 그래도 남들보다 한 달이 빠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11월부터는 바로 기본서 가지고 할 거니까 빠지시면 안 됩니다. 빠지시면 안 돼요. 됐고 이거 선배님들이 한마디. 이제 이분들이 누구냐면 저희 학원 끝나고 나면 이제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RSA라고 해서 계약서 실무 쓰는 거 있죠. 계약서 쓰고 브리핑하는 거 연습하고 토지 중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하는 거 있잖아. 분양권 중개하는 거 그 과정이 있는데 MT 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썼던 말들이 이분 100점 맞은 사람도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100점, 공법은 몇 점이냐면 80점, 공시법 90점 맞은 분인데 공법 100점 맞은 분은 없어요. 공법은 100점 맞은 사람이 지금 33회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틀리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걔까지 맞히면 찍어 맞힌 거고 한 명도 없었어요. 최고 많이 맞은 사람 90점. 90점 맞은 사람. 보여줄 거 있는데 이거. 자, 30회 A형 기출문제 74번 할 때 아까 했던 거. 이 문제 그대로 나왔다고 해서 이분 한 게 혹시 1시간 지났으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을 했어요. 그 안전관리 예치금 기억나세요? 네.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거나 방치할까봐 미리 예치하는 거죠. 네. 규모가 큰 건물일 때 연면적 얼마? 그렇지, 기억나네.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일 때 총 공사비의 몇 퍼센트? 1%죠. 네. 그거 나왔던 거 이거 얘기한 거예요. 자, 아침에 일찍 가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7시 정도쯤에 이거 올렸다고 했던 게 이거예요. 2019년 10월 며칠이에요? 26일이면 그날 시험 당일날인데 오전 6시 54분 보이세요? 나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거 보낸 건데 1339명 읽은 거예요. 오늘 결전의 날이니까 쉬는 시간에 일단 1차 끝나고 나서 좀 보세요 해서 이거 올려놓은 건데 여기 제가 밑줄 쳐놓은 거 보이죠? 요번에 개정이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개정이 됐으니까 요 부분 틀리게 할지 모르니까 보세요 했는데 여기 5%하고 2년 보이세요? 5% 뭔지 모르겠는데 뭐 5% 2년 있죠. 5% 2년 했는데 이게 5% 2년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이잖아요. 이게 그해 시험 문제였는데 69번인데 이게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잖아. 이게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이 개정이 됐을 때 해요. 그 해에. 그래서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 대지 면적의 몇 퍼센트 미만이어야 되냐 해서 5% 미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혹시 보니까 보세요 라고 했던 건데 저기 가로 안에 기억으로 나온 거야. 그리고 회복하게 되면 몇 년 안에 매도 청구 소송 송달돼야 됩니까? 해서 몇 년 안에 송달되라고요? 2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시험 문제 틀리게 하는 게 요거라는 거예요. 그럼 외우라고 했으면 외웠어야 돼? 안 외웠어야 돼? 외워야지. 안 외운 사람은 손도 못 대고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설명드릴게. 자, 이 땅이 있는데 건설회사, 갑이 건설회사인데 건설회사가 이 땅을 매입할 때 수용 못해요. 민간 건설사는. 민간 건설사는 수용을 못하니까 이 땅 소유자 A, 이 땅 소유자 B한테 가서 협의 취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땅을 매입했는데 이 땅 소유자가 있는데 이 소유자가 죽어도 안 팔겠대.
얘도 죽어도 안 팔겠대. 거진 다 매입이 됐는데 요 땅 소유자 2명이 죽어도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파트 건설하려면 이 2개 땅을 빼면 개발이 안 돼. 근데 이 땅이 현재 얼마 주고 샀냐 했더니 1억 주고 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갔지. 3억 줄 테니까 파세요 했더니 죽어도 안 팔겠다는 거예요. 5억까지 드리겠습니다. 안 팔겠대요. 그럼 도대체 얼마 원하십니까 했더니 100억? 이런 거예요. 100억 주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100억 주고 사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땅 다 사놨는데 사업 안 하고 그냥 목 졸아서 죽어버리는 게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죠. 이거 안 사면은 그동안 쓴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100억 주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알고 박았다 해서 알박기라고 해요. 알박기란 말 들어봤어요? 이 해당 핵심되는 땅의 일부를 사놓고 죽어도 안 팔겠다 해놓고 죽어도 안 팔겠다 해놓고 저거를 높은 금액에 팔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냐면 일부분도 손해보지만 나중에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잖아요. 아파트를 쳐서 이거 분양을 할 건데 이거 5억이면 분양될 게 뭐를 많이 썼죠 지금? 땅값을 많이 썼죠. 그 우리나라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뭐가 올라갔네 지금? 택지비가. 그럼 택지비가 커졌으면 분양가도 올라갔다는 얘기죠. 6억으로 팔아야 돼. 그럼 일반 서민들이 이걸 떠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놈 한 놈 때문에 건설회사도 힘들고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 이거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2006년도에 법을 개정할 때 민간 건설사한테 수용 권한은 줄 수 없으나 수용 권한은 줄 수 없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수용할 수 있는 것 대신에 매도 청구권은 행사해 주겠다라고 신설된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가 나왔냐면 80% 이상의 권한 확보가 돼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80%가 됐어. 80%가. 그러면 이 소유자랑 협의를 하는 거예요. 3개월 이상 협의를 했는데 협의 성립이 안 되면 정당한 보상은 주고 정당한 보상을 시가라고 그래요. 시가. 시중 거래 가격. 시가를 기준으로 매도 청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나왔어요.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그럼 이제 판결로 소유권 뺏어주는 겁니다. 수용은 안 되지만 법의 판결로 뺏어주는 거예요. 그걸 입법화 시켰어요. 2006년에. 그래서 예전에 2003년, 2004년, 2005년에 집으로 전화가 되게 많이 온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뉴스에 보면 맨날 알박기 성행 뭐 이렇게 뉴스 데스크에. 그게 2006년도에 없어졌어요. 이 제도가 생겨서.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던 게 이 땅을 가진 게 1912년에 이때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고 있었던 사람이야. 이게 알고 박은 사람입니까? 그냥 갖고 있었던 건데 난 죽어도 우리 할아버님을 위해서 난 못 판다 이랬던 사람인데 이걸 얘한테 매도 청구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얘네가 만든 게 이게 지구단위계 결정이 될 날로부터 지구단위 결정일로부터 10년 최근에 요 10년 안에 산 사람한테만 매도 청구할 수가 있고 그 이전에 산 사람한테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단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산 사람한테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13년 전에 취득한 사람, 얘는 9년 전에 취득한 사람이에요. 그럼 얘한테는 매도 청구가 됩니까? 예. 근데 얘한테는 그걸 또 얘가 악용해서 200억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제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해서 2007년에 개정하면서 이거를 95% 이상 권한을 확보하고 3개월 이상 협의를 했는데 협의 성립이 안 되면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모든 소유자한테 할 수 있다. 이걸 신설했어요.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대요. 그럼 보세요. 95% 이상만 하면 무조건 다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얘가 갖고 있는 게 3%였던 거예요. 그럼 일제시대부터 갖고 있었어도 매도 청구할 수 있게 바꿔버렸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강제로 이제 매도 청구가 돼서 여기 아파트 부지가 되면 이게 집값이 상승하는 그런 게 좀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지. 그래서 알박기라는 게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95% 이상인 건설회사가 요 3%밖에 안 갖고 있는 애한테 매도 청구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거소불명이어가지고 매도 청구하려니까 얘를 못 찾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난 다음에 아파트를 다 줬어.
사용검사 다 받고 입주까지 했는데 얘가 좀비가 돼서 나타난 거야. 나타나서 자기 땅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 땅에 대한 권리를 소송으로 찾은 거예요. 아까 매도 청구 안 해가지고 요 3%를 A가 찾았으면 A가 소유권으로 자기 거니까 소유권 찾았겠죠? 근데 이 아파트 입주한 사람들이 창문을 보니까 얘가 여기서 집을 짓고 있어. 놀이터 바로 옆에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 뭐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문제 생기죠. 그래서 또 개정한 게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거예요. 사용 검사를 받은 후에도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아까 몇 프로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했었죠? 95% 이상 확보를 했어야 매도 청구할 수 있었던 애죠. 그럼 이걸 갖고 있는 애는 몇 퍼센트 미만이어야겠네? 5% 미만 소유했던 애한테 사용검사 후에도 매도 청구할 수가 있다. 단 얘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매도 청구를 들어가야지 그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5%하고 2년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됐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해 놓고 뭐 1항에 따라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면적이 사용 검사 후니까 95% 이상 확보를 했을 거니까 걔네들이 갖고 있는 땅은 몇 프로 미만이어야 돼? 5% 미만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전체 대지 면적의 몇 퍼센트 미만이어야 된다. 5%. 그리고 매도 청구의 의사 표시를 할 때에는 실소유자가 소유권 확보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매도 청구하지 않으면 2년 안에 송달이 돼야 되지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하고 2년이라서 5, 2 찾는 거라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이걸 이제 신설해서 개정하자마자 바로 그게 해낸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라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다 처음 보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평상시 살면서 갑순이하고 을순이가 계약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재미없단 말이야. 재밌다고 해줘요. 나중에 이거 실무 나가면 되게 많이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1억 받고 나갈래요? 5억 받고 나갈래요? 그쵸, 5억을 받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여기야. 실무에서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아, 법에서는 이렇게 규제하고 있으면 내가 만약에 12년 전에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이다. 그럼 85%일 때는 매도 청구가 안 들어오겠네. 맞죠? 13년 전이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자잖아. 그럼 나는 돈 더 달라고 해서 조금 더 받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얼마 확보했냐고 물어봤더니 야, 거의 94% 다 확보했던데 그럼 1%만 확보해버리면 나 매도 청구 들어오잖아요. 그럼 적정선에서 120억 쪽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10 받고 나가는 게 낫지. 시가로 3억 받고 나가는 것보다. 그런 거 판단하려면 이 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게 이거는 주택법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무슨 법을 했는지 보세요. 국토기획법, 아까 건축법 했죠? 그리고 정비법에 있는 거 아까 지분형 주택 했죠? 다 까먹었을 겁니다. 지분형 주택이란 아까 LH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죠. 단 되게 큰 건물로 작은 건물로. 그럼 규모는 얼마 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60. 그거 아까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농지법 아까 했었고 지금 현재 주택법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 법률마다 내용의 형태가 약간 달라요. 농지법은 그냥 농지 관련된 거니까 이해만 하면 되지만 주택법은 올해도 개정이 되게 많을 거예요. 5월 달 이후에 개정이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말했듯이 개정되는 것들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건 내가 시험 보기 전에 이거는 꼭 보세요라고 하면 그거는 꼭 보시면 된다 이 뜻이에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겠죠, 이제. 그래서 공법은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이해도 되고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를 잠깐 보여드린 거고 앞으로 우리가 33회니까 32회 동안 기출문제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최근 유형에 따라 공부를 해야지 옛날 유형으로 공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법은 아무리 많아봤자 한 7, 8년? 10년 이전 거는 어쩌다가 중요한 거 제외하고는 안 보셔도 돼요. 기출문제를 본다라는 거는 가장 최근 5년에서 6년 정도 보시는데 약간 넓게 본다 그러면 한 8년 정도 선까지는 기출문제를 보시고 그 전 거는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쪽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주택관리사도 있고 감정평가사도 공법은 시험에 들어가거든요. 주택관리사 시험에는 건축법이 주택법하고 들어가고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국토개입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건축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타계열에서 보는 시험 유형도 우리 시험에 영향을 미치니까 제가 나중에 시잘부라고 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것만 모아가지고 문제집 같은 거 만들 거예요. 거기 있는 기출문제만 달달하시면 돼. 기출문제를 뭐 별도로 풀어야겠다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이제 법이란 거, 이거 지금 여지껏 제가 공법 할 때 끝날 때 다 법으로 했죠. 그럼 이제 법을 어떤 분들이 어떻게 구성해 놨는지를 좀 알아야 이 책 볼 때 약간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그냥 법조문만 읽고 있으면 어떤 거는 법 제1조, 어떤 거는 영 21조, 어떤 거는 뭐 규칙 몇 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를 못한 사람이 법조문을 어떻게 이해해. 예.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이제 법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커피 한 잔 드시고 이어서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